그러면 이번에는 삼묵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먹묵자입니다. 먼저 이 붓에 이런 물이 있다면 이 물에다가 먹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맑은 색의 먹색을 만들어서 미색을 만들어 준다면 여기에서 먹을 묻혀서 2분의 1 지점까지 먹을 집어넣어서 봤습니다. 이때 이 먹이 잘 살펴본다면 여기에서 이런 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먹을 만들면 여기에서 가장 진한 부분이 녹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점점 흩어지면서 열어지면서 맑은 쪽은 맑을 담을 써서 담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색을 다시 묻혀서 한 번 더 본다면 먹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 먹색을 이용해서 또 글씨를 써도 좋겠고 그림을 그릴 때 이용합니다. 지금은 이 캘리그라피를 할 때 글씨만 쓴다라기보다 그림을 요소적으로 추가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캘리그라피 글씨를 썼는데 거기는 감정을 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캘리그라피라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감정을 담으려면 내가 담고 싶은 감정이 조금 더 효과적인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그림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의 프로그램은 그림을 함께 배우는 캘리그라피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이 먹은 곧 우리가 색깔을 써서 채색을 할 때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은 먹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먹을 가지고 꽃 봉오리를 하나 만든다면 이런 느낌의 봉오리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하겠다면 이런 느낌의 봉오리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더 단묵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눌러주면 단묵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한다면 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잡아주면 꽃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잎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방법이 이용될 텐데요. 이런 느낌의 잎을 단다면 똑같은 느낌의 잎을 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글씨를 쓸 때도 이 논묵과 단묵을 함께 이용해서 글씨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여기서도 한 번 더 해본다면 꽃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의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먹에 삼색을 만드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하고 물과의 관계를 한 번쯤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물을 화선지 이 지면에다가 물을 묻혀서 번지고 있을 때 먹을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져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물을 여기에 찍고 물을 놓겠습니다. 찍고 다양하게 한 번쯤은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큰 덩어리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물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먹을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중간에 다양한 조금 더 크게 굴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먹을 점점 이렇게 했다면 여기도 한번 찍고 먹이 이렇게 번짐 흐리면은 흐린 대로 번져가고 눌러서 있으면 더욱더 번져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했던 이 먹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린다면 다시 이렇게 번져가는 것을 만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 먹에 먼저 번졌던 먹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먹을 올리면 다시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먹이 또 번져가는 것을 만날 수 있겠죠. 또 이거와는 반대로 먹이 먼저 있었던 곳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짙은 먹을 올리면 이런 모습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의 먹번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먹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먹을 붓을 가늘게 해서 이 먹을 만약에 연결을 한다면 이런 모양의 그림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모습들을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는 이 먹을 이용한 것으로서도 충분히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글씨를 만약에 여기를 쓴다면 이런 모습의 글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캘리그래피에 있어서 이런 먹그림이나 수묵화나 이 먹번짐을 이용한 캘리그라피가 수묵화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먹을 한 번 더 번짐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먹이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 번져서 효과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조금 번지고 있는데요. 이때 흰물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전 시간에 보았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덜 말라 가지고 축축한 상태고요. 여기는 말라 있는 상태인데, 이 축축한 곳에 내가 글씨를 쓰면 이곳과 이곳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번지는 게 보이십니까? 아래쪽으로. 자, 번지는 걸 만나게 되겠습니다. 번짐이 있습니다. 사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랑자를 한번 써 볼게요. 사랑이란 글자를 한 번 더 담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목선이 짧게 들어가면 조금 덜 번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요 사이에 목이 살짝 번져서 여기에 사랑이 싹 녹아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속에 어느 사람의 사랑이 스며드는 것을 표현해보는 마음의 이야기를 담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캘리그라피의 재미는 이와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첫 번째 강좌는 여기서 한번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캘리그라피는 예쁘게 쓰는 것이 아니랍니다. 마음을 글씨로서 표현해내는 것이 캘리그라피고요. 글씨로서 표현하는데 그림적인 요소는 더욱더 그것을 추가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그림입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